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바로 비트 한번 볼까? 네. 어제 그 가짜 뉴스 봤어? 아, 봤죠. 아니, 거기에 갑자기 내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니까. 갑자기요? 여기 보면은 여기 갑자기 이제 가짜 뉴스 이거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이제 90일간 유예한다. 네. 이거 가짜 뉴스다. 약간 이런 거인데 여기에 퍼즈라고 돼 있더라고. 퍼즈. 그렇죠. 일시정지면. 그래서 갑자기 내 닉네임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이거지. 근데 피퍼즈잖아요. 피퍼즈. 아니 근데 원래 이게 퍼즈라는 게 있어서 내가 앞에 P를 하나 더 붙인 것일 뿐. 네. 원래는 이제 요거란 말이에요. 일시정지 퍼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야? 갑자기 퍼즈가 왜 나와? 라고 했었던. 네. 이제 CNBC에도 나오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사진도 좀 박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무튼 관세 유예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튀었다가 그 비트코인도 보면 요때 튄 거죠. 네. 꼬리에 달았을 때. 네. 그러고 나서 다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웃기게도 보면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요 트럼프가 중국이랑 그냥 치고받고 싸우겠다. 캐삭방 걸겠다. 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건 오히려 악재잖아. 그렇죠. 근데 그건 다들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근데 어쨌든 확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 중국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잖아. 에이. 아니요. 말씀하시면서도 그건 아니다 싶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올라가다가 요 추세선에서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요 추세선은 요 하락에 대한 추세선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 확장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요거를 뚫고 올라오면 그나마 괜찮다 정도? 그리고 어제 얘기한 걸 전부 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요 하단선에 터치했으니까 요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이제 어제 얘기를 드렸죠. 기억나시겠지만. 네. 안 난다고 하면 섭섭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양봉을 그려내면서 종가 마감이 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 안쪽에 됐습니다. 네. 해서 요거는 그냥 요 횡보 추세 중에 하단선에 맞았다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75,000 위에서 종가 마감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위로도 많이 올라왔고, 물론 요건 주봉이나 이런 건 추공물이 더 봐야겠지만, 그래서 문제될 건 딱히 없다. 그냥 잘 됐다. 네. 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 요 정도 구간이랑 엇비슷해 보이지 않나 싶긴 하거든, 지금?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나온 것까지요.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엇비슷하지 않을까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요 상단선 근처 터치를 할지, 근처까지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어쨌든 중심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떨어지는데, 요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려본다라고 치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겠고, 얘가 이렇게 가서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 하단선에서 근처에서 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다음에 이 상단선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 중심을 지지받고, 네.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서 이런 움직임을 저는 좀 기대하고 있고요. 네. 바로 치고 그냥 수직으로 치고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지금 바로 떨어지는 것도 힘들거든요. 왜냐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좁아진 상태에서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는 것도 힘들고 바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기껏 해봐야 상단선은 88,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껏 해봐야 한 9만 정도? 9만 정도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이상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업이나, 안 그러면 더 행복 회로를 돌리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바닥을 찍지 않고 중심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게 그나마 조금 덜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덜 하다기보엔 그게 차라리 베스트죠. 그치? 네. 어쨌든 중심선을 한번 찍기는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단선 찍으면은 다시 상단선, 중심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바로 중심선만 찍고 올라가면 그냥 더 좋은. 그렇죠. 네,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재밌게도, 나스닥도 이제 요 52주 선 하단선에 닿았으니까, 좀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말한 게 무색하게도 그 나스백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장이 열리기 전에는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말한 게 무색하게 더 떨어지려나 했는데, 결국에는 얘도 종가 마감 기준에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지. 네. 네, 그래서 얘도 여기에선 어쨌든 하단선 터치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주봉 RSI 30 요거는 나스닥으로 봐도 꽤나 잘 들어맞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주봉 RSI 30이 이제 요 타이밍 요건 종가 마감 되면 그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타이밍 직전에서는 요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요때 요건 코로나 네. 그 전이 요 리먼 사태였고 요 전에 닷컴볼도 요때 표시가 났었습니다. 요거 차트가 없어서 그런데 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고 여러모로 봤을 때 나스닥이 전 반등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 하락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주류긴 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죠. 네. 예, 나오기가 하지가 아니고 주류 의견 아니에요 이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도 정량화해서 얘기가 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서. 잠깐만. 이게 3프로TV입니다. 3프로TV 영상을 올려놓은 거 보면, 보면, 글로벌 증시 금융위기급 폭락, 페닉셀 피크는, 그치? 네. 이거 부정적인 거잖아, 맞잖아? 그렇죠. 이제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자, 부실 징후기업 비등급,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맞잖아. 그 다음에, 관세 말고 또 있다 시장 폭락하는 이유 3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더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더 거죠. 떨어진다는 거잖아. 응? 그리고 미국이 가진 소름 돋는 꿍꿍이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이슈인 것 같은데 그건 좀 중립적으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름 돋는 꿍꿍이 자, 근데 썸네일만 보고 모르니까. 자 그리고 보면은 요거는 국장 얘기한 거고 선방했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요거 트럼프 관세 전쟁 중국 맞불 치킨 게임 돌입 경제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미국 주식 지금 저가하면서 시작해도 될까요? 해서 긍정이랑 부정을 놓고 따져보면 부정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정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3프로TV가 모든 걸 다 반영하고 그러진 않겠죠. 네. 근데 뭐 환경이라고 다를까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질 때 더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네, 그냥 주류 의견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그게 더 쉬워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틀리면 야 쟤도 틀리고 나도 틀렸는데 뭐가 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때는 다 그렇게 봤었어. 나만 그렇게 이상하게 본 거 아니야. 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차트상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막 총대를 짊어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관점대로만 얘기하면, 나스닥은 어쨌든 반등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저점은 갱신하더라도 저점에 가까운 건 좀 확실해 보인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만약에 진짜 더 큰 하락이 있다면, 적어도 52주 이동평균선 중심선까지는 반등하고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 타이밍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비트코인 폭등해야 돼요. 그렇죠. 이때 많이 가놔야 되죠. 그래서 나스닥도 쭉쭉 올라가면 사실 비트코인 천천히 가도 상관없는데 나스닥이 여기까지 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 좀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놔야 된다. 정도. 바램은 올타임 하이 갱신. 그러면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시름은 덜어놓는 거죠. 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솔직히 떨어져야 난 정상이라고 봤어. 가짜 뉴스에 네. 트럼프랑 중국이랑 치고받고 하는 거나.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어디지? 베트남인가 어딘가? 나 관세 다 철폐할게. 네 말 들을게. 좀 봐줘 하니까 트럼프가 응 싫어. 그거는 베트남 아닌 것 같아요. 베트남은 그 관세 0% 하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응 아닌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베트남이 어쨌든 하루 전에 0% 관세하기로 했는데, 네. 근데 보면은 트럼프 무역 고문 남하로 베트남 0% 관세 제한에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0%도 충분하지 않다 이거야. 0%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0%도 하고 더 많이 수입하고 약간 이런 걸 바라나 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면은 사실 이런 게 나오면은 그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나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0% 할게 라고 하겠어? 그냥 보복 관세하고 넣어주고 나죽자는 0%로 한다 그래도 지랄하면 못 주자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악재. 네. 나스닥은 오히려 더 떨어져야지 맞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슈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슈만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궁으로 끝났다라는 거
제 생각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예,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RSI 30 정도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RSI는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 정도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요게 상당히 그러니까 RSI가 이제 요게 14거든요. 봉 14개 해가지고 봉 14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14개면 어디야? 여기 봉 14개 기준 해서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 각도로 떨어지면 봉 14개 해서 RSI 30 요 정도 각도로 떨어지면 일정 부분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도 어쨌든 뭐 좀 반등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네. 예, 그리고 요 하단선 터치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요 타이밍에 비트코인 올라야 된다. 요 정도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붙일 말 있어 혹시? 글쎄요, 뭐 차트상으로 더 붙일 말은 없고, 사실 이건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일봉 20일을 지금 틀어 놓은 건데, 일봉 20일로 봐도 이건 선물 기준으로 이제 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모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장이 열리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아직 장이 안 열린 거니까 본장이 열리더라도 어쨌든 요 안에 들어와서 시작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반등이 나오거나 못해도 횡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럴 때 뭐 비트가 뭐 좀 더 치고 올라가줘야 된다 정도? 저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밤에 네. 매경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슨 내용을 할까?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웬만하면 좀 흥미로운 내용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와서, 그런 얘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즐 시간 좀 늘려주셔라. 이런 얘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송 하실 때쯤이면은 또 장 열리면서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어지겠네. 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